이번 오디세이 첫 발표를 맡게 된 김재욱이라고 하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로서 대바이오 블로그를 쓰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자면 21년도 입사해서 현재는 AWS 사업본부 컨설팅부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발표 흐름으로는 대바이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쓰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흐름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데바이오 블로그가 뭐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데바이오 블로그는 클래스 메소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로 정확한 명칭은 데벨로퍼 자이오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제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어떠한 주제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일을 되돌아보는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자유롭게 블로그를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주제로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주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내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엔지니어분들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영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다양한 언어로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블로그를 얼마나 써봤냐인데, 데바이오 이전에 블로그를 작성해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데바이오가 첫 블로그는 아니었고요. 14년도에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서 시언어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블로그를 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특정 기술을 배우고 정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에러라든지, 이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뭐, 에러라는 게 다양한 환경에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람인 이상 이 에러들을 다 외우고 대처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블로그에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데바이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데바이오에서의 첫 블로그로는 이제 조인 블로그를 투고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데바이오에 투고한 블로그 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1개월 차 신입이 느낀 점에 대해서 블로그를 투고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는 쓰고 싶은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마음대로 투고했었다면, 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 보니까 처음엔 조금 소극적으로 블로그를 투고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단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한국어나 일본어로 이런저런 블로그를 투고했었고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블로그 투고 수도 많아지고 배운 것들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썼냐라는 부분인데, 21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블로그를 투고했었고요. 뭐 정말 바빠서 쓰지 못한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쓰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 5월 기준으로 340개 블로그를 투고한 상태입니다. 어제 뭐 갱신을 새로 해봤는데 7월까지는 358개를 투고했더라고요. 뭐 쓰고 싶을 때 쓰고 정리할 내용이 있으면은 블로그에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몇 개 투고하자라기보다는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제 페이스대로 투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이제 1월에는 블로그를 하나도 투고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말연시 직후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해서 결국 0개를 기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 차리자 싶어서 다음 달에 7개를 투고했는데, 역시 블로그를 안 쓰다가 7개를 투고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는 꾸준히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블로그를 투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블로그를 투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재는 어디에서 얻고 뭘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블로그를 투고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쓰고 싶긴 한데 소재는 어디에서 얻어야 하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뭐 막상 쓰고 나서 보니까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런 걸 써도 될까라든지, 이걸 쓰고 나서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든지, 블로그 한 편을 투고하기까지 되게 다양한 고민거리에 사로잡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뭐 간단한 내용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든지 내가 이해하면서 블로그를 쓰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블로그를 쓴다는 거는 읽는 독자 입장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쓰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블로그를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라기보다는 뭐 피드백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지적을 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라든지 이런 의견도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수용하는 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재는 어디에 섰냐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를 하면서 전혀 몰랐었던 부분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했을 때 블로그를 투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에서 사실 소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AWS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도 많고 업데이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소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굳이 AWS가 아니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소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모르는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업무에서 소재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어떤 공부가 되었건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해서 블로그로 투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소재를 이제 이렇게 얻는다고 해도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소재가 있어도 이제 실제로 블로그 집필까지 이어지긴 되게 힘들거든요. 써야지 하다가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가 결국 집필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블로그 자체가 이제 남들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내 성장을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써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바이오 블로그를 투고하면서 느낀 점인데, 뭐 블로그를 쓰면서 배운 걸 다시 복습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됐고요. 에러가 발생했다든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을 때 그때 도움이 많이 됐었고,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확실히 블로그를 써두면은 업무적인 부분이나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국적 엔지니어 분들이 대바이오 블로그를 투고하고 계시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다양한 것 같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블로그를 바탕으로 여러 엔지니어들이랑 이제 의견도 나눠볼 수 있어서 대바이오 블로그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경험들 덕분에 엔지니어로서 사실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요. 투고한 블로그를 되돌아보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바이오 블로그를 봐주시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 살려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엔지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바이오에서는 디벨로퍼즈 아이오 서치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AWS를 포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 친구를 활용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대바이오 블로그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디세이 첫 번째 발표자 김지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